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찬 회동을 하고 인수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에 인수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도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로 판정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정찰위성이 지난 2020년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 성능 시험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나 급등해 지난 1월 세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흐려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 중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가장 큰 이슈였던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들도 혁혁한 공을 세운 만큼 새 정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장제원 의원은 선거 기간 중 윤핵관 논란으로 선대위에서 백의종군하다 막판 후보 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선 승리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단일화 직후 부산 유세에서 윤 당선인은 장제원 의원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는 등 신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정치 입문과 경선 승리를 주도하며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자칭하는 사선 권성동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입니다. 검찰 출신 사선 의원인 만큼 법무장관이나 차기 원내대표 제도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거기획을 주도한 재선 이철규 의원과 선거 실무를 막후 지원한 재선 윤한홍 의원도 행안부 장관과 민정수석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핵관 관계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전면적인 그런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해 당선인과 오랜 친구 사이인 석동현 변호사 등 법조 인맥도 차기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사퇴를 결정하며 당분간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다시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1시간의 회의 끝에 일괄 사퇴로 뜻을 모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신 1,600만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와 협의하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비대위원장 업무를 고려해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하거나 할 일들도 굉장히 무거운 일이 많고 조속히 입법을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중에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는 데는 또 많은 무리가 있다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공유하고 중앙위원회 비준을 거쳐 오는 25일 전에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께 전화를 드려 상임 고문직을 요청했고 이 후보가 이를 수락했다고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축하와 함께 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5월 윤 당선인의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확정 소식 이후 곧바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윤 당선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한미 경제와 국민 동맹은 철통 같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대북 정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상대적으로 북한의 강한 목소리를 내온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전통적인 우방국가, 안보 협력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또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장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예상보다 하루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해왔고 역대 가장 빠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 일본 쿼드 정상회담 방문을 계기로 방한하면 불과 취임 후 20여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졌습니다. 조지프 디트라이 전 미국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는 북한과 긴장이 지속되는 영내 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윤 당선인과 맞아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당선인 신분이 되는 순간부터 경호 역시 현직 대통령급으로 높아집니다. 첫 일정부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 확정 뒤 자택에서 나와 주민들의 축하를 받는 윤석열 당선인. 주변을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첫 일정인 국립현충원 방문길부터 경호 차량이 윤 당선인 탑승 차량을 둘러싸고 경찰의 교통 통제도 이뤄집니다. 후보 시절엔 경찰로부터 을호, 즉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았지만 당선 직후부터는 청와대 경호팀의 현직 대통령급 가포 근접 경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 김건희 씨 등 가족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윤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이뤄지고 이동 경로 곳곳에는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됩니다. 이동 경로 주변 건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저격 요원과 금속 탐지기 등도 배치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도 제공되는데 일정 첫날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탔던 승합차를 계속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경비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은입니다. 이제 검찰이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검찰 지휘 라인이 바뀌면 성남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윤 당선인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대선 기간 여야 모두 상대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해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은 20대 대선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당선인 취임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대거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 업자들이 거액을 받는 과정에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거라는 분석입니다. 윤 당선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수사 진척은 더딥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공수처 역시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수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여 명 적은 2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로 병상이 조만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제한하며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여 명 적은 25만 8,53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게 나온 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의 정점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2주 기간 내에 그 정점기를 지날 것으로. 병상 가동률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코로나 치료를 민간 병원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음압 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신속 항원 검사를 최종 결과로 판정하는 방안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진이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 판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이전처럼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에서 이르면 다음 달쯤 항공기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AP통신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면서 50개 주 정부 모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오늘로 8일째로 접어들었는데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 아직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이재민 일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부터는 화재 원인을 본격적으로 수사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혁 기자, 먼저 화재 진압 상황 전해주시죠. 저는 울진 통합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산림당국은 울진 금강송 군락지인 소강리 일대의 주부를 어느 정도 잡았지만 잔불이 남아있는 데다 불길이 계속 되살아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야간에도 1,250여 명이 투입돼 불길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기는 화재만 누그러뜨린 거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불바다예요. 사실은 화근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일로 비산하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 지역 산불 진화율은 여전히 75%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지휘 헬기가 이륙한 뒤 순차적으로 진화 헬기가 투입되는데 총 80여 대가 동원돼 남은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기상 여건 또한 초속 3m 이내에 강하지 않은 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 대피소인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머물던 이재민 7명이 그제 PCR 검사에서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인데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현실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구수곡 자연휴양림한 숙박시설로 이동시킨 뒤 재택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다 덕구 온천 호텔로 이전하기로 한 이재민 중 검사 희망자 106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정부 차원의 동해안 산불 피해 수습 복구 지원 방향도 발표됐습니다. 1년간 임시조립주택 무상 지원과 복구 자금 최대 8,840만 원 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진군청은 오늘부터 발화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최초 발화 추정지를 지나간 운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 산불 합동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2차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의 시스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는 시기에 의도적으로 긴장 고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2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ICBM의 최종 성능 실험에 나섰다는 겁니다. 다만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두고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고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분석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며 국제사회도 규탄 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부터 밟아가는 협상 방식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맞물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역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으며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본 투표 당일 20대 대선 설문이란 제목의 온라인 설문조사 주소를 공유하곤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해보자며 그 결과가 우리 지역이나 전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설문 문항을 보면 투표한 후보를 답하며 개인 이메일 주소 등을 적게 했는데요. 이에 학생들은 신분이 드러나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교수는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며 이후 답변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문항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오늘로 벌써 8회째 꺼지지 않고 있는 울진 산불.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앞서 달리는 흰색 차량의 운전자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더니 익숙한 듯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또 다른 영상엔 정차된 차량에서 종이컵을 도로에 버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에 무단 투기를 하는 건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행법상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벌금을 올려야 한다, 금융치료가 시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보름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홀로 피난을 가는 우크라이나 소년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엉엉 울며 걷고 있는 앳된 소년. 폴란드로 국경을 넘어 피난 가는 모습인데 한 손엔 인형이 담긴 비닐봉지를, 다른 손엔 초콜릿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주변엔 역시 짐가방을 든 피난민들이 보이지만 소년은 어쩐 일인지 혼자인데요. 지난 6일 외신을 통해 영상이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년이 왜 혼자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는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 난민 중엔 혼자서 피난을 가는 어린이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 혼자 낯선 땅으로 피신해야만 했을 그 마음이 어땠을지 꼭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에 육박하며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공격적 행동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상승하며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차 오일 쇼크 이후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을 기록했던 1980년대 초반 모습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달보다 6.6% 상승하며 월간 상승폭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로 미국 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에 시장이 반응하며 가스,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 이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며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물가를 낮추기 위해 동맹들과 협력해 6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품 가격도 전달 대비 1% 올라 2020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주거 비용도 전달 대비 0.5%, 임대료는 월간 기준 0.6% 상승했는데 1987년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Demand has surged and it's outpaced supply. You've had supply chain constraints that have, I think, further contributed to that, certainly. And then the latest wrinkle is the impact that we're seeing on commodity prices from the war in Ukraine. That's just going to layer another level of inflation on over the course of these next couple of months. 세계 3위 산유국이자 1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유가 불안정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아 경기 불황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구촌에 덮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질주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에 출몰한 소 한 마리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 어디선가 나타난 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걷고 있습니다. 뒤로는 소를 잡기 위해 출동한 차들이 줄지어 따라가는데요. 하지만 아직 돌아가기 싫은 건지 소는 도로를 역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오토바이까지 투입됐지만 역부족. 결국 카우보이들이 나서 올가미로 소를 제압하면서 이때 아닌 한낮의 추격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부유해 보이는 사람을 미행해서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일 밤에 평화를 깨뜨린 이 사건 함께 보시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아파트 앞입니다. 검은색 슈퍼카 트렁크에서 운전자가 짐을 꺼낸 뒤 현관으로 향하는데요. 이때 두 명의 괴한이 남성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을 뒤따라가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미행 강도 수법인데요. 용의자들은 남성의 시계를 빼앗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피해자는 집으로 오는 길에 용의자들의 차량이 자신을 따라오는 걸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 일당을 추적 중입니다. 육아 예능이 인기를 끈 지 꽤 됐죠. 그런데 이 육아 프로그램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 주인공이랍니다.
흰머리 수리 섀도우와 제키 부부에게 경사가 생겼습니다. 최근 2개의 알 중에 하나가 부화에 성공한 건데요. 지난해에도 2개의 알을 낳았지만 부화엔 실패했었다고요. 새끼의 생애 첫 식사 메뉴는 싱싱한 생선. 부리로 작게 잘라내 조심스럽게 새끼의 입에 넣어줍니다. 이 모습은 2019년 한 비영리 단체가 보존과 연구를 위해 둥지에 달아놓은 라이브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그 덕에 이 독수리 부부는 미국의 동물 스타가 된 지 오래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가 2년 반 만에 국내 팬들 앞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화면으로만 만나다가 직접 만난 BTS와 아미들의 모습 어땠을까요?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강렬한 불꽃과 흰색 복장에 신나는 노래 온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BTS. 이에 아미들은 노래와 멤버들의 의상에 맞춰 흰색과 붉은 불빛, 그리고 박수보채로 화답합니다. 2019년 가을 콘서트 이후 2년 반 만에 국내 팬들의 얼굴을 보고 박수 소리를 들은 BTS는 아미들에게 감동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객석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진 기분이 너무 듭니다. 역사에 남을 콘서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을 손꼽아 기다렸던 아미들도 건강하게 돌아온 멤버들이 고맙긴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치지 말고 공연 끝까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파이팅! 오랜만에 만난 팬들에게 힘을 얻은 듯 BTS는 파이어와 쩔어 등 노래에 더 열정적인 칼군무를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모레까지 3차례에 걸쳐 4만 5천 명이 잠실운동장에 모일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공연으로 팬들은 마스크를 끼고 함성 대신 박수로 방역수칙 준수에 힘썼습니다. BTS는 내일은 영화관, 모레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 세계 아미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하루하루 봄의 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5.1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2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국과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대전과 경북, 부산과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먼지와 함께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서 내륙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는 연무가 남아있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날은 더 포근하겠지만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30mm가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4.6도, 대구 5.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